안녕하세요. 별미맘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호흡정지 발작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호흡정지 발작과 뇌전증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호흡정지 발작은 쉽게 말하면 아이가 심하게 울다가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의 아이들은 이런 순간에 결국 울음을 크고 세게 터뜨리면서 울어버리는데, 호흡정지 발작이 있는 아이들은 최고조로 우는 그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서 호흡이 막혀 경련까지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숨을 못 쉬니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눈이 돌아가면서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나면 다시 호흡이 정상으로 새근새근 돌아와요. 그리고 잠시 후 아이가 깨어나는데, 저희 아이의 경우 본인 기억 속에 자신이 울고 있었어서 그런지 늘 엉엉 울면서 깨어나곤 했었어요. 이 증상은 전체 아이들 중 약 5%의 아이들이 경험을 한다고 해요. 호흡이 정지되는 발작 증상이 무서운 점은, 호흡이 정지되어 경련을 일으키는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자칫하면 뇌에 손상이 가서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호흡정지가 30분이 넘어가기 전에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그 산소를 공급해줄 수 있는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30분이 숫자로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숨이 넘어가 입술이 파래져 거품을 물기 시작하는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잡거나 스스로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결국 119를 불러서 가야 하는데, 집에서 병원까지의 위치에 따라 이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희의 경우 당시 저희 동네에는 차로 15분 거리에 큰 대학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골든타임을 경련 후 3분으로 봤어요. 3분.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 1분이 넘어가는 것조차 너무 겁이 나요. 그리고 늘 3분이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했기에 아이가 경련을 시작하면 바로 침착하게 핸드폰 타이머를 켰어야 했어요. 한 번은 경련이 3분을 넘어가서 119에 전화를 했다가 5분쯤 지나서 119 대원들이 집 아래 도착하셨을 때 경련이 멈추고 기절해줘서 119 대원들이 되돌아가시게 했던 일도 있었어요. 기절해준다는 표현은 참 아이러니해요. 하지만 호흡정지 발작이 일어났을 때 기절을 하고 나면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 경련을 시작하면 빨리 기절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의 증상을 하루 평균 2번씩 겪었으니 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긴장 속에 지냈었어요. 호흡정지 발작으로 경련을 일으킬 때 뇌전증, 옛날 말로 하면 간질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요. 눈이 돌아가고 몸이 뻣뻣해지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런 행동을 동반한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두 증상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뇌전증은 특별한 자극이 없음에도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고, 호흡정지 발작은 아이가 심하게 울거나 통증 등의 어떤 충격을 받는 상황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정지 발작은 영유아 시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 아이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증상이고, 뇌전증은 신경계의 문제로 아이가 자라면서 발현되는 양상에 따라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에요. 하지만 두 증상 모두 의식이 돌아온 후에는 병원에 가도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처치가 없어요. 다만 뇌파 검사로 이 증상이 호흡정지 발작인지 뇌전증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호흡정지 발작의 경우 호흡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입술이 파래지는 증상이 있어요. 또 이런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경우 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뇌전증의 경우 뇌파 검사 시 증상이 없을 때도 뇌파에 이상이 보이고, 호흡정지 발작의 경우 증상이 없을 땐
뇌파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아이의 발작으로 인해 많이 걱정되신다면 대학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검사를 위해 진료를 받으실 때 다음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기 더욱 수월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발작을 일으켰는지, 호흡 정지가 얼마나 지속됐었는지, 경련을 일으켰을 때 눈동자의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다시 호흡이 돌아온 후에 아이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이가 얼마나 자주 발작이 일어나는지. 가장 좋은 건 발작을 일으켰을 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의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쉽지는 않기에 위 질문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도 기억하세요. 어떤 시간이든 흘러가고 지나가고 우리 아이도 결국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육아 수고 많으셨어요.